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충격에 빠진 상황인데요. 일본 현지에 계신 유재순 JP뉴스 대표 연결해서 당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아베 전 총리 피습당할 때 상황을 좀 먼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오전 11시 30분경에 아베 전 총리가 나라현 야마토 사이다이지 역 광장에서 네. 오는 10일 있을 참여선거 지원 유세 연설을 하던 중 총격을 받았는데요. 네. 범인은 나라현 거주자로 41세인 야마카미 테츠야입니다. 그는 2002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해상자유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자유대 출신이고요.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불만이 있어 죽이려고 했다라고 진술했으며 그러나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한 바가 없고요. 예. 다만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범인이 권총도 한정이 아닌 복수의 권총을 제조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특별 단체의 단체에 대한 원한이 있다. 아베 전 총리가 특별 단체에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총격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속보로 전해진 것이 예. 나라현 경찰청이 약 30분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범인이 야마카미가 특정 단체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 그렇지만 아베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베 전 총리가 그 특정 단체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라고 네.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이제 현장 영상을 보니까요. 전 총리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뒤에서 총격을 가했어요. 이 경호가 느슨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평소보다는 좀 느슨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은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데요. 사실은 내일 모레, 즉 10일이죠. 일요일에 일본 참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투표 날이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를 위해서 역 광장에서 많은 대중을 모여놓고 연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중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 와중이기 때문에 스킨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근접거리에서 경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수도 하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하는 등의 스킨십을 위해서 경호를 평소보다 느슨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범인이 처음엔 산탄총을 사용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게 권총도 사제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폭발물을 제조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존의 권총에다가 개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탄총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네. 범인의 말로는 좀 전에 일본 경찰청 나라 경찰청 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한 정이 아닌 여러 개의 복수의 사제 산탄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총기를 자위대 출신이라고 하니까요. 그걸 이제 어떻게 빼돌리거나 확보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총기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일본 내 국민들은 일본 언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본 언론은 호해를 계속 뿌렸고요. 처음부터 뿌렸고 사망하기 전부터 발표가 있기 전부터 각 언론사마다 호해를 뿌렸고 각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모두 일체 중지하고 특집 형식으로 속보를 시시각각 내보내면서 긴급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속보 형식으로 일본 정부 쪽과 그리고 사건 현장 그리고 병원 아베 수상이 안치돼 있는 나라현의 현립대학 의과대학 부습병원의 병원 현장을 중심으로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베 전 총리는 우리나라에도 극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선거를 또 참여연 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네네. 사건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예상과는 달리 예. 사실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이 이번 참의원 선거의 결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 대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미 이번 사건 오늘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집권당이죠.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 보도가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상대 당인 야당이죠. 입헌민주당이 너무나 그 정치를 못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야당다운 그 행위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자민당이 싫긴 하지만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자민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유권자들이 많아서 이번 선거 참여연 선거에서도 이미 대부분의 언론 보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예상이 대두됐었기 때문에 네. 이번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이 그렇게 큰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자민당하고 공명당하고 같이 이제 연립한 이런 의석이 적게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번 사건이 전체 선거 판세를 뒤집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근데 기존에도 승리할 거라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북풍이 불듯이 그런 걸 역이용하듯이 네. 마찬가지로 만약에 집권당인 자민당이 약세를 보이고 승리할 가능성이 적었다면 이번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은 그 판세를 확연하게 뒤집을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렇지만 이미 구도상 그리고 분위기상 유권자들이 자민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분석을 할 텐데요. 어느 정도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의석을 휩쓸지 않느냐 그런 보도가 벌써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의 의석을 휩쓸 것이다. 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동안에 네. 자민당에서도 그렇고 아베 전 총리가 개헌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평화헌법을 바꿔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선거 승리하면은 개헌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베 전 총리가 생존해 있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그리고 실제로 아베 전 총리가 이번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이번 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를 쟁취한 후에 헌법을 개헌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생존에 있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데 네. 아베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할 예를 들어서 일본 내각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뒤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 절대자였기 때문에 네. 그 구심점이 됐던 절대자가 사라진 지금에는 앞으로 어떤 그 전개가 펼쳐질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근데 자민당은 계속 개헌 추진하는 걸 기정사실화 했었고 그다음에 네. 지금 방위비를 기존보다 한 2배 높여가지고 국민 총생산 GDP의 한 2%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거하고 상관없이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기대한 것이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일본 국민들 그 65%가 평화헌법을 유지하는 거였거든요. 기존의 평화헌법을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아이러니컬한 그 현상이긴 하지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 국민들의 민심은 굉장히 아베에 대해서 극도적으로 그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그 비극적으로 지금 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그 극심한 그런
극한적인 그 비난이 지금 쏙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심점이 됐던 우익 성향의 극우들의 구심점이었던 아베 총리가 이제 사망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그 자민당의 정치인들이 그 방울을 달고 앞장서서 나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그 전망을 하는 정치 그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네네. 자민당 내에 혼란이 일단 있을 것 같고 개파 구도가 좀 달라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또 그렇습니다. 판세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일본 정치가들은 평론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굉장히 극우 성향을 띠고 있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그래서 자기 정치를 제대로 못했던 거 아니냐. 특히 네, 이제 그렇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한일 관계에 과연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좀 전에도 일본 기자하고 그 정치평론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예. 정치평론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많은 변수가 나올 것이다. 펼쳐질 것이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그 아베의 절대적인 그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사라짐으로 해서 자민당의 판세가 달라질 것이다. 파벌 구도도 달라질 네네. 것이고 국제 외교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유연파였던 비두기파죠. 예. 기시다 수상이 현 총리가 인사권도 자기 의지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유연파로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극단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군요. 취약의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앞으로 일본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순 JP뉴스 대표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R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